네, 안녕하세요. 2021 광주 문화재 야행 오픈 스튜디오 우리 동네 문화재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산수 이동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산수 이동은 설재 서예학원의 우리 염규홍 원장과 함께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산수동 워낙에나 저도 좀 익숙한 지명이라 근데 막상 또 이렇게 만나 뵙고 나니까 산수동이 무슨 뜻인지가 또 궁금하네요. 네, 글자 그대로 네. 산수동은 산자 수명이라는 원문에서 줄인 말이 산자 수명. 산이 아름답고 물이 좋다 해서 오. 그 줄인 말이 산수동입니다. 그러니 무등산 자락에 무등산의 그 용맥을 따라서 쭉 내려온 자락에가 예로부터 산 좋고 물 좋고 그래서 산자 수명의 줄임말로 해서 산수동이라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등산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특히 우리가 좀 빨리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은 샛길을 좀 알잖아요. 예. 실제로 그 나무꾼들이 이용하는 샛길이 산수 이동에 있었다라고 들었어요. 지금은 이 나무를 하는 초군이라고 그러죠. 초군. 네. 초군들이 나무꾼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60년도, 50년도, 60년도만 해도 그 초군들의 소로였다. 그때는 무등산밖에 나무를 하러 갈 곳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구길이라고 해가지고 옛길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게 바로 옛날 초군들이 다닌 소로입니다. 그게 또 산수 이동에 고스란히 또 남아 있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산수 이동의 우물물을 땀띠샘이라고 불렀다고 하던데. 이 다른 지역에 사신 분들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네. 거기가 산이 좋고 물이 좋다 했는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땀띠샘이라 해서 우리가 사투리 하면은 땀뜨레기라고 그래요. 땀뜨레기. 우리 표준말로는 땀띠 그러는데 네. 사투리로 전라도 사투리로 땀뜨레기가 나면은 그 샘물로 목욕을 하면은 땀띠가 죽는다. 우리 거기가 우리 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땀뜨레기 그러면 알아듣죠? 요새 신식 젊은 애들은 잘 모르는데 그 네. 땀띠. 그래서 우리 땀뜨레기 샘이다 그래. 사투리로 그 우리 방언로. 샘물로 씻으면 땀띠가 땀띠도 죽는다. 그 정도로 물이 깨끗하고 맑다. 매우 찼어요. 아주 찼습니다. 그래요. 예. 그 샘 참 궁금하네. 그 역사의 참 풍경은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네. 수돗물이 범람해 가지고 그 아름다운 물은 지금 간 곳이 없습니다. 그 역사를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지금. 길이 없으나 네. 아마 그래도 그 물의 기운을 좀 잘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오더라도 산수이동만큼은 수해 피해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수동이 그 지리적으로 보면은 말입니다. 네. 무등산 끝 자락이기 때문에 지형이 다른 지형에 비해서 높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해도 5분만 지나면은 비가 안 온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청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침수가 가장 많이 된 지역이 산수 일동 굴다리라는 지역이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수 이동 같은 경우는 또 지대도 높고 그렇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형이 높습니다. 좀. 근데 제가 이거 얼핏 들은 건데 공무원들이 많이 산 동네가 바로 또 산수 이동이라던데 맞나요? 제가 70년도에 거기 이사를 와가지고 약 지금 45년을 살았는데요. 네. 제가 한때 그 동책을 좀 맡아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거의 참 그때 호구조사라 그러죠. 그러한 형태를 이루다 보니까 공무원이 그때는 약 70%가 됐습니다. 70%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산수가 좋고 또 첫째는 아침에 운동하기가 좋았습니다. 풍광이 좋을 뿐더러 숲이 좋아가지고 공기가 맑고 그래서 운동하는데 참 최적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공기도 좋고 물도 좋으니 좋은 기운을 받고자 또 공무원분들이 많이 지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마냥 좋은 얘기만 하는 것보다 우리 직접 나오신 김에 산수 이동에 혹시라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오래 사셨던 만큼 좀 혹시 느끼는 게 있으실까요?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우리 사실은 산수 이동이 옛날 말하자면은 산중 아닙니까? 산중에서 좀 문화 혜택이 좀 어둡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산수 이동은 지금 와서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 장원봉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깨째라는 제가 있고 그러는데 어디 더 이상 확장할 것도 없고 나갈 것이 없어요. 또 산이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떤 뭐 특별한 뭐 거기다가 컨텐츠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안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제일 지금 급선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인성 교육의 어떤 말하자면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하나 만들면 얼마나 좋겠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네. 거기에 장원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장원봉 유래를 보면 글자 그대로 옛날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에 바로 장원했다 그랬습니다. 장원급제했다. 장원 급제했다. 네. 예, 지금 분들은 잘 모릅니다만 거기 장원봉 밑에가 향교가 있었습니다. 향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설립한 가장 말하자면 보통 학교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장원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원봉의 길을 살려서 그런 서당이라든가 아니면 인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참 조그마한 희망입니다. 예.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컨텐츠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또 인문학 강의도 하시는 분이라 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 한문이며 서예며 인문학 강의 강사로도 많은 활동을 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실 분들에게 우리 산수 이동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린다라고 끝인사 짧게 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아들 딸을 놓으시려면 산수 이동으로 오시면 참 좋습니다. 이게 장난말이 아니고 아까 장원봉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산명이 산 이름을 우연히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 이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동네 이름을 낱낱이 전부 분석해 보면은 매우 심오한 철학과 과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가슴 아픈 것이 옛 고명, 우리 역사적으로 그 훌륭한 지명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뭐 이상한 이름으로 바뀌어 가지고 역사가 없는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훌륭한 대통령이 그걸 바꾸는 게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너무나 근시안적이다. 한치 앞을 못 보는 행정이 가슴 아프고 정말로 수박 거달기 행정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역사 없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덕체가 없어져 버렸죠. 국사체가 없어져 버렸죠. 그럴 때 공민체가 없어져 버렸지. 그러다 보니까 참 아실 겁니다만 지금 사회가 상당히 문란하다고 봅니다. 저녁에는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인성이 아니죠. 인성이 수성이다. 인성이 수성이다. 수성이라는 말은 짐승의 마음이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당면 문제는 인성을 회복하는데 올바로 원위치에다 갖다 놓은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인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또 산수 이동이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런 또 많은 컨텐츠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른들의 또 바른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 바른 역할을 앞으로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수 이동의 설제서예학원 우리 염규홍 감사합니다. 원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요. 광주에 숨겨진 보물 우리 염규홍 원장께서 얘기를 해주신 게 산수 이동에 대한 그만큼 애정이 있고 또 관심이 있으셨기에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분께서 바로 옆에서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 임택 청장님께서 이걸 다 들어주셨는데 과연 앞으로 또 어떤 행보를 보여주실지 슬쩍 부담을 드리면서 모셔볼게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청장 임택입니다. 예. 아까 계림 그 산수 일동이었죠.
그때보다 목소리가 더 크지 않네요. 임택입니다. 예, 제가 사실은 산수 이동 가장 정이 가는 곳입니다. 제가 동구에 와서 처음 살던 곳이 산수 이동이었기 때문에 또 처음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정이 가는 건데 우리 염규영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쭉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오늘 많은 이들 오셨는데요. 지금 이제 산수 이동 같은 경우 아까 뭐 장원봉도 이야기하시고 깨째도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말 그대로 가장 살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동구에서 산수 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그린 스마트 관련해서 자연순환 마을 또 산수 이동에서 조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또 친환경적인 마을로 만들어갈 때 산수 이동이 더 우뚝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감사드리고 남은 기간에도 우리 문화재 여행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수이동도 화이팅 한번 외쳐주셔야 덜 서운하시잖아요. 예, 예. 네, 그러면 같이 화이팅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수 이동하면 함께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이동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2021 광주 문화재 야행 오픈 스튜디오 우리 동네 문화재 이야기 산수 이동의 역사 그리고 또 문화재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무등산으로 가는 관문이죠. 산수 이동.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광주 동구의 주요 문화재 대표 관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문화재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김용철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철입니다. 저희가 무대 위에서 이렇게 인사 나누기 전에 이 아래에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저한테 미리 또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이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광주 사랑이 정말 남다르다라고 들었어요. 어떠세요, 해설사님? 예, 저 열심히 광주에 대해서 많은 내방객이나 광주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광주에서 나고 자라신 건가요? 광주에서는 나고 자라진 않았지만 네. 처갓집이 광주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말투를 듣는데 광주 분이 아니셔서. 네, 그러니까 광주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연유가 어찌 되는지 슬쩍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처가라는 것 외에. 실은 제가 5.18 당시에 광주에서 겪었었습니다. 네. 대학생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어머니 고향이 또 광주였어요. 여기 바로 저기 금동이라는 데 있었는데 네. 그래서 옛날서부터 광주라든지 전라도에 애착이 많이 있었었는데 또 우연히 이렇게 처갓집 동네로 와갖고 여기서 생활하면서 광주가 조금 너무 아름답고 정말로 좀 색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정의로운 도시였다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네. 여기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운명 같은 활동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그 해설사님께서 보신 광주 동구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특히 그 신라시대 5층 석탑이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석탑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광주에는 특히 동구에는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동구 5층 석탑은 어디 있냐면 혹시 지산동 성당 아세요? 지산동 성당, 법원 네, 근처에. 유명하죠. 네. 예, 거기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약 높이가 7.2m예요. 그 탑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통일신라 시대,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석탑인데요. 근데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여곡절 때 약 한 1955년도 사진을 보니까 그 전에 좀 약간 기울어진 거예요. 땅이라든지 무게 때문에. 그래서 보수 수리를 했는데 보니까 그 안에서 2층이 있는 데서 사리 장원구라고 하는데 뭐냐면 탑이라고 하면은 보통 부처님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그런 살인 장원구가 나와 갖고 전남대학교에 거기서 보관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61년도에 지금의 모습을 갖다 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61년도에 이후에 이렇게 잘 다듬어져 갖고 지금은 보물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물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다음에 또 하나의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거는 여러 가지 5층 석탑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왜 보물이 되었냐면 우리 그게 잘 다듬고 아름답고 그 세련미를
갖추고 있고 잘 가꾸고 파괴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그만큼 우리의 역사를 좀 보존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주 그 동구로에 지금 그래서 우리 광주의 동구의 동쪽을 지켜서 오. 옛날에는 동 5층 석탑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1872년 지도에 보면 두방탑이라고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거기 지금 이렇게 지산동. 그래서 이름이 원래는 절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산동. 그래서 확실한 이름이 없어서 지금 지산동 5층 석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서쪽에 있는 탑이 하나가 있거든요. 조금 네. 이따 설명드릴 거고 네. 그다음에 동쪽에 있다. 그래서 오. 동호층 석탑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기왕이 또 말이 나온 김에 이 네. 서층 석탑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네. 서호층 석탑은 아까 지금 우리 보물이 109호예요. 네. 물론 동구에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쌍벽을 나눌 수 있게끔 음. 이 탑의 특징은 아까 통일신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고려시대 고려시대. 전기. 근데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차이는 없지만 어디냐면 광주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광주공원 내에 거기 서호층 탑 아예 그 길 자체를 서호층 석탑 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네. 옛날에 이 광주에 이 공원이 옛날에는 성거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거산, 성구산이라고 했는데 구자는 뭐냐면 거북이에요. 그래서 거북이의 형상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거북이 하면 뭐가 생각되나요? 느림, 느림, 네 느림 그리고 또? 좀 장수. 장수. 네. 예. 복이 있고 장수를 했어요. 근데 그 거북이가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주를 지킨다고 그래서 등어리에다가 거기다가 선거사를 짓고 선거사라는 짓고 그다음에 목 부분에다가는 또 5층 석탑을 짓게 됩니다. 약 그 높이가 한 8.5m 되고요. 그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층 석탑인데 그 완만하게 탑이 이렇게 쌓여질 때인데 뼈지하게 한 게 아니라 비율이 굉장히 안정적에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1961년도에 거기를 다시 해체해서 복원하게 돼요. 네. 약간 이제 그 돌들이 이제 1000년이 넘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많이 마모도 되고. 예, 마모도 되고 그래서 근데 보니까 거기 2층에서 2층 탑이 있는 데서 거기서 사리 장원구 아까 동호층 석탑에서 나온 것 같이 똑같이 그런 비슷한 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냐면 그 보관한 게 광주 그 국립 광주 박물관에 지금 2층에 가면 거기 사리 장원구로 멋있게 해놨습니다. 금으로 되고 은으로 네. 됐는데 혹시 기회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시면 우리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세련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까 이거는 109호고 아까 지산동 5층 석탑은 110호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거는 이름이 확실히 없어요. 그래서 전이라고 하면 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전선거사지 5층 탑이라고 하는데요. 1872년 지도에는 성구탑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성구탑, 성거산 얘기했잖아요. 네. 성스러운 거북이가 있는 탑이다라고 해갖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탑을 보면서 전라도에는 이렇게 전라도나 광주에는 5층 석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 아름다움을 두 탑이 동쪽과 서쪽을 이렇게 잘 지키고 광주를 지키고 있는 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와 이렇게 두 가지 석탑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안 가볼 수가 없네요. 예, 꼭 한번 한번 꼭 찾아가 가보십시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왜 지역마다 또 고개들이 있는데 바로 또 잣고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잣고개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예, 혹시 신양파크 호텔 아세요? 그렇죠, 알죠. 예, 신양파크 호텔을 가는 길은 두 곳이 있습니다. 네. 지산동과 산수동에서 올라가는데요. 무등산을 올라가면 무진고성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무진고성, 예, 그 고개에 있는데 거기를 잣고개라고 하는데 잣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성이라고 합니다. 옛날 아, 고어 중에서 고어로. 성이라면요. 우리는 뭐 여러 성이 아니라 우리 같으면 광주 읍성 같이 네. 성이요. 영어로 캐슬이죠. 예, 그거를 여기를 해서 성이 있는 고개다. 그래서 작고개. 작고개. 또 어디 지도에 보면 작이라고 해서 작. 예. 작고개라고도 써놔 있거든요. 그거는 좀 오기 같아요. 자시 시옷 시옷받침이 있어야. 시옷까지 그게 작고개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곳에 또 얽힌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작고개는 아까 지금 산수 1동, 산수 2동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거기 가면 우리 나무정거리가 네. 있잖아요. 나무정거리는 아까 이제 나무나 숯을 팔러 오시는 분들이 어디서 오시냐면 담양에서 넘어오셔요. 담양이나 화순에서 그 고개를 넘어오는데 우리는 혹시라고 저거 들어보시면 무등산 옛길이라고. 그렇죠. 무등산 옛길이라고 지금도 많이 예, 부르시죠. 지금도 무등산 옛길로 해서 등산을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현재는 예, 무등산 옛길이 1호, 2호, 3호가 있는데요. 네. 산수동에서는 푸른 맨션 저기 무등 파크 맨션 옆으로 바로 있어요. 1호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약 한 무등산 옛길이 두 개 합히면 약 한 8km 정도 돼요. 한번 8km를 걷는다고 생각해서 산길로 해서 네. 나무 짐을 짓거나 아낙네들은 포짐을 하거나 혹시 소를 팔러 오면 소를 끌고 오거나 네. 옛날에는 지금은 담양에서 오는 길이 뭐 잘 되어 있지만 넘어오는 길이 제일 그래도 힘들죠. 예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었어요. 8km에서 10km를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기만 해도 되네요. 네 그러죠. 네. 그래서 아침에 출발하면 이제 팔고 가면 저녁이 된다. 그래서 쉬는 곳이 작고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과 애환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거기서 볼 수 있는 야경은 네. 전망대 혹시 올라가 보셨어요? 전망대? 가봤죠. 광주에 그죠? 살면서 안 가보신 분들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또 특히 전망대보다 무진 고성에서 보셨을 때의 밤 야경은 아마 지금 이거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 거기서 보시면 그렇겠네요. 네. 예, 거기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광주의 야경 지금 이 달빛걸음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데이트 하시는 분들이나 예, 거기 차 잠깐 세워놓고 무진 고성에서 보셔도 굉장히 아름다운 광주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해설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곳에 대해 듣고 또 가본다라면 느낌이 분명히 또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따지고 보면 타지에서 오신 분이지만 이렇게 광주 그리고 동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건 결국엔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민들과 그리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께 광주와 또 동구 자랑을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광주 동구 특히 물론 여기도 지금 동구에 터는데 광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인권 평화의 도시지 않나,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라고 선포를 했는데 중심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은 정말 약간의 어떻게 생각하면 조그맣게 됐지만 다음은 아마 굉장히 큰 광주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으니 보다 많은 분들이 광주 그리고 동구에 오시라고 우리가 같이 좀 크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는데 저희 두 사람만 외치기보다는 우리 청장님도 잠깐 좀 무대 위로 모셔도 될까요? 네네. 자, 오늘 제가 이럴 때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청장님 막 모시고 이렇게 내려가시라고 하겠습니까? 네, 우리 해설사님도 가운데로 오셔서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동구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동구 하면 오랑깨라고 크게 외쳐주기 바랍니다. 오랑깨! 예. 여러분께서도 같이 오랑깨 좋죠? 네, 발음 제대로 하셔야 돼요. 오랑깨 어떻게 할까요? 저는 화이팅! 크게 한번 오랑깨. 자, 광주 동구로 오랑깨! 고맙습니다.